곧 나에게 어떤 일이 생길까요? 우리는 어제의 일은 너무도 잘 알고 있는데 오늘 곧 펼쳐질 일은 아무도 모르죠. 게다가 내일 벌어질 일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내일이 되면 오늘은 어제가 되고 우리가 다 아는 일이 돼버립니다. 인간은 지식을 모아서 과학체계를 만들었고 시간도 단위를 정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막상 시간의 축을 거스르는 것, 그건 아직도 미지의 영역이죠. 하지만 타로 카드를 뽑아보면 동시성의 원리가 있기 때문에 시간의 축을 움직여서 가능성을 점칠 수 있습니다. 우연히 뽑힌 카드는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곧 있을 일, 우연처럼 보이는 운명의 틈 미리 읽어드릴게요. 신중하게 카드를 골라주세요. 네, 1번 분들 오늘 여러분 뽑으신 카드를 보면 조만간 문을 열게 된다, 이런 여러분의 행동이 있을 것 같아요. 문을 여는 거는 이제 선택이 있을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어떤 공간에 문이 있다는 거는 그 문을 기준으로 했을 때 공간이 분리되어 있다, 이런 뜻이 있겠죠. 또 창문이 아니라 문이라는 거는 이제 막혀 있기 때문에 그 문 너머에 어떤 장면이 펼쳐질지 알 수 없다, 이런 뜻도 있고요. 문은 통상 이제 닫혀 있다 보니까 여러분이 직접 문까지 걸어가야 되고 또 문고리를 잡아서 이제 열려고자 하는 의지도 있어야 되고 그걸 표현하는 그런 과정까지 포함해요. 오늘 가장 먼저 나온 이 카드를 보시면 여러분 앞에 문이 2개 놓여 있는데요. 문이 비슷해 보이는데 어쨌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고 문을 열고 앞으로 나가야 되는 이제 이런 장면이 있을 거예요. 이제 이때 여러분의 심리는 아마 이제 몸은 하나인데 지금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한다, 이런 심정일 거예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아마 평소 좀 움직임이 없다고 생각했던 부분, 이제 여러분이 그 중에서 갈등을 하고 고민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특히 이 카드에는 오늘 위에 정의 카드가 나와 있어요. 양팔 저울에 무게를 재고 있는 이런 장면이거든요. 이제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되는지 이제 우선순위를 저울질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하나는 포기해야 되는 장면? 시간이나 돈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내가 투자해야 되는 이런 장면일 가능성이 가장 커요. 또 문을 하나 선택하고 나면 그 문 안으로 들어가는 새로운 세계에 합류하는 걸 의미하거든요. 새로운 소속감과 관련돼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을 선택하게 되고 내가 이 사람이랑 함께 하기로 결정했으면 다른 사람이랑 같이 할 수 없게 되는 이런 만남의 장면도 가능하고요. 혹은 어떤 계약이 있다면 이제 이 사람이랑 하기로 하면 다른 사람이랑은 할 수 없는 이런 장면도 예상되죠. 이제 이렇기 때문에 1번 분들은 아마 본능적으로 내가 이걸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걸 포기할 수밖에 없다 이런 직감이 드실 거예요. 여러 개가 함께 움직이는 게 아니라 딱 계약서에 갑과 을이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고 이제 그러면서 여러분도 내가 당신을 선택했다. 당신도 나한테 그에 맞는 헌신을 하세요. 계약을 잘 이행하세요. 이렇게 좀 당당하게 요구하는 이런 장면도 있을 거예요. 사람을 만난다 이렇다면 정말 이제 조금 추려내는 모습이 있거든요. 어플 만남을 한다거나 결혼정보회사나 소개팅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인력풀에 있고 내가 그 중에서 원하는 걸 명확하게 정하고 사람들을 골라내고 엄선하고 그래서 만나는 이런 모습이 있다고 보이는데요. 아무나 자연스럽게 만나자 이런 모습과는 조금 많이 다른 결을 가지고 있고요. 또 모임에 들어가는 장면도 가능해요. 여기 들어가면 다른 곳은 포기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여러분 고민하실 것 같고요. 운동 배우는 것도 어떤 특정한 사람을 선택한다거나 어떤 선생님을 컨택하고 어떤 채널을 선택해서 내가 집에서 해야겠다. 장소를 선택하거나 이런 장면도 가능하죠. 학회에 들어가고 이제 새로 지도 교수님을 결정한다거나 크게는 전공을 고르거나 회사 직무를 고르는 이런 장면들 퇴근 이후에 시간이 이렇게 남는데 이 중에서 내가 할 일을 이젠 정해야겠다. 이걸 하면 그 시간에 그거 해야 되니까 다른 거는 못한다. 여러분 마음에 공통적으로 다 어떤 걸 하나 선택하면 나머지는 포기하는 이런 장면이 곧 다가온다고 해요. 특히 이번에는 여러분이 선택을 하실 때 좀 자료 조사도 하시게 되고 아무래도 즉흥적으로 고르지는 않으실 것 같고요. 최선의 선택을 내려야겠어. 이런 마음 가지실 것 같아요. 사람이든 장소든 어떤 프로그램이든 최대한 객관적으로 정보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이 정의카드 자체가 이제 양팔 저울에 정확하게 무게를 재려고 하고 그 다음에는 칼을 이미 뽑았기 때문에 결단을 내릴 것이다 라는 걸 암시해요. 저울을 들고 있는 것도 나 자신이고 칼 뽑는 것도 내가 직접 해야 되거든요. 일반 분들은 이 선택에 있어서 기준이 나 스스로가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신다고 해요. 내가 책임져야 된다 이런 마음도 있기 때문에 약간 예민해질 수도 있는데요. 다른 사람에게 방해받고 싶지 않다거나 또 그러면서 누가 대신해주면 좋겠지만 이건 어쩔 수 없다 이런 마음도 자연스럽게 생기겠죠. 이제 그런데 오늘 카드들을 보면 특히 이번 선택에 있어서는 이제 다른 사람 조언 구하는 것보다 스스로 비밀에 붙이는 것 그게 가장 낫겠다고 보이는데요. 조언 카드들도 보시면 당신의 눈을 믿어라. 자신의 판단을 믿어라. 그래야 가장 위대한 결과를 끌어낼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당신은 이미 천사들을 함께하고 있다. 천사들한테 묻고 요청해라. 이렇게도 말하고 있는 카드가 있어요. 이 카드에서도 당신의 천사라고 아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주인공이 천사와 딱 독대하는 장면도 보여요. 다른 사람들이 말한다거나 또 세상이 뭔가 여러분에게 주장하는 거 이게 진짜 여러분을 위한 답은 아닐 수 있어요. 사실 참견이나 잔소리가 될 가능성이 크죠. 일반 분을 위해서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천사가 이미 곁에 있다라고 하거든요. 딱 결정을 내려야 되는 순간에는 오히려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근데 어떤 선택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할수록 다른 사람한테 자꾸 묻게 되거든요. 이 사람이랑 내가 결혼하면 어떨 것 같아? 이렇게 주변에 묻기도 하고 사람들이 너 진짜 결혼하려고? 이렇게 물어보면 갑자기 또 흔들리기도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이나 에너지 이런 게 소중하다고 생각되면 될수록 약간 더 예민해지게 되고 뭔가 새로운 물결에 섣불리 투입되기 어려워지거든요. 새로운 사건을 만나거나 조직에 들어간다거나 사람을 만나는 거 점점 더 예민해지죠. 사실 모든 걸 물씬 내가 스스로 경험하고 나만의 답을 찾아가야 되는데
자꾸 조급해지면서 뭔가 실수하고 싶어지지 않고 뭔가 검증된 것만 빨리 하고 싶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거를 듣고 싶고 그대로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도 들 수 있죠. 근데 다시 처음 카드로 돌아와서 이 문을 선택하는 장면을 다시 보면요. 옆에 누가 있으면 그 사람한테 물어보고 싶죠. 근데 만약에 들어갔을 때 정말 최고의 장면을 만났다라고 한다면 그 선택은 조언해 준 사람 덕이 되는 거지 내가 온전히 한 게 아니잖아요. 또 그러면 반대로 어떤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최악의 상황을 만났어요. 그러면 이제 또 조언해 준 사람 탓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사실 결과가 최상이든 최악이든 어쨌든 결과가 어떻든 상관없이 누군가가 옆에서 한마디라도 하면 그 선택은 결국 내 선택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진짜 어떤 선택이 내 선택이 되려면 오히려 누구 얘기도 들으면 안 되고 아주 밑바닥에 있는 나의 욕구를 돌아봐야 돼요. 어쨌든 내가 책임질 거다 이렇게 굳건한 심지가 있어야 문 너머의 세상을 만났을 때 그게 최고든 최악이든 다 내가 감당할 수 있고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 진짜 내 그릇도 커지는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도 이제까지 선택 많이 내려오셨을 거고 주변에서도 어차피 뭐 도움이 안 됐어 이렇게도 생각하실 수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내 옆에 그래도 좀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 약간 신랄 같은 도움의 손길 기다리고 계실 수 있는데요. 근데 오늘 마지막 카드에서는 당신은 이미 어떤 힐링 파워, 치유의 힘이 있다. 스스로 치유할 수 있다. 이런 힘을 깨워라 라고 적혀 있는데요. 과거에서부터 있었던 아쉬움이나 뭔가 가지 않은 길, 여기에 대한 미련, 이제는 그걸 스스로 치유해야 되고 치료해야 될 때가 왔어요. 모든 길은 결국 나를 위해서 있었던 사건이다. 이렇게 받아들여 보세요. 과거에는 누군가 조언을 해줘서 선택한 것도 있을 거고 내가 자발적으로 해서 후회되는 일도 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과거는 지금 현재한테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거든요. 과거에 누가 도와줬다고 해서 앞으로도 도움 없이는 못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선택의 능력, 의사결정 능력을 단정짓지 마세요. 또 과거에 아무도 안 도와줬다고 해서 그래서 내가 실패를 반복한 거야. 이것도 아니거든요. 이제까지 있었던 일은 어쨌든 다 있어야 될 일이었어요. 앞으로는 내가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질 거야. 이렇게 마음을 다잡아 보세요. 그게 바로 치유의 시작이거든요. 선택하고 또 그리고 문을 스스로 열고 문 너머의 새로운 세상을 만나는 거. 조만간 1번 분들은 완전 새로운 길로 나가실 것 같은데요. 여러 자료를 얻어보는 거 필수적이고 또 심사숙고하게 되실 거예요. 하지만 또 오늘 카드들은 너무 오랫동안 묵혀두고 생각하고 주저하고 그러면 또 안 된다고 하고 있거든요. 문을 그냥 바라만 보고 있으면 문 너머의 세상을 보지 못하는 건 당연해요. 어떤 선택이든 나는 어쨌든 나만의 길을 갈 것이다. 모든 선택은 나한테 최고의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여러분 스스로에 대한 신뢰를 조금 더 강하게 다지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조언 카드로 완주의 왕 카드도 나왔는데요. 모든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까지 올라왔다. 자기 주관이 굉장히 뚜렷한 사람을 보여줘요. 배워서 아는 거 그러면 이제 기억할 수는 있어요. 근데 경험으로 아는 거는 지식으로 끝나지 않거든요. 완주의 왕은 지혜까지 가지고 있어요. 지금부터 1번 분들은 나는 정말 스스로도 선택할 수 있다.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내가 마법사다. 이런 자신감이랑 모든 경험은 다 나름 의미가 있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라고 믿는다. 이 완주의 왕의 태도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는 정말 아주 사소한 선택부터 좀 거대한 선택까지 한번 잘 살펴보세요. 내가 이걸 선택하면 다른 건 포기해야 되는데 이런 직감이 드실 때 그때 딱 알아차려 보세요. 누구 조언이나 세상의 시선 여기 흔들리지 마시고 아주 깊은 곳에 있는 여러분의 진짜 자아, 여러분의 진짜 무의식이 말하고 있는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리고 혼자만의 시간을 꼭 가지시면서 어떤 선택이 진짜 가장 나다운 선택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좋은 결과를 내가 가질 것이다. 또 설령 힘든 결과가 오더라도 그거 다 내가 책임질 수 있는 수준일 것이다. 이렇게 단단하게 마음 먹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1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2번 고르신 분들, 오늘 여러분 뽑으신 카드를 보면 현재 여러분 마음에 좀 고민이 있으신 것 같아요.
오늘 가운데는 지금 미로에 갇혀 있다 이렇게 말하는 카드도 떴는데요. 특히 이제 학업이나 진로나 커리어 고민 가장 크신 것 같아요. 혹은 이제 관계에 대한 어려움, 답답함 이런 스트레스도 보이는데요. 오늘 카드들은 특히 이제 이번 분들이 이제 과거에 대한 고민보다는 이제 미래에 대한 염려 이게 더 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미 결정된 거나 정해진 거라면 여러분이 그렇게까지 후회나 미련을 가지지는 않으실 것 같거든요. 지금 여러분 고민하고 계신 거는 약간 내가 내 손으로 이걸 해결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막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연결돼 있다 보니까 내가 그냥 한 번에 해결이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이 고민이 막 일상생활에 엄청나게 큰 지장을 주는 것까지는 아닐 수 있는데 약간 만성적인 두통 이렇게 보이거든요. 잊을만 하면 좀 떠오르고 좀 짓눌려지는 그런 스트레스로 작용하는 부분이실 것 같아요. 내가 이걸 해결하고는 싶은데 이런 생각은 계속 있는데 막상 시간이 좀 필요하다거나 당장 내가 혼자만의 힘으로는 손쓸 수 없는 좀 그런 문제로 보이거든요. 이게 어쨌든 나랑 정말 관련된 일이고 이 문제 안에서 내가 중요한 당사자다. 근데 당사자인 내가 내 손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거든요. 오늘 가장 먼저 나온 카드가 지금 칼 2번 카드예요. 주인공은 지금 눈을 가리고 있고 칼 2개를 이렇게 높게 들어서 자기를 방어하고 있는 상태예요. 나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고 사실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완벽하게 칼로 지금 자기를 가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막상 그래도 눈을 가리고 있으니까 실제로는 방어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또 눈을 가리고 있다는 거는 이제 문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상황, 묶여있는 상황을 말하기도 하죠. 일단 어쩔 수 없으니까 칼로 나를 방어하고 있는 임시 방편, 눈 감고 그러면서 불안하고 걱정이 이어지는 시점이다 이런 걸 말해요. 근데 지금 칼 2번 아래에는 바로 데스 카드가 떴거든요. 이 불안감과 염려가 곧 끝날 것이다. 불확실한 상황은 곧 정리될 거예요. 애매모호하게 약간 질질 끌고 온 이야기를 가지고 계신 이번 분들은 그게 진짜 완전히 끝난다고 보이거든요. 데스 카드는 원래 이제 저승사자가 나와 있기 때문에 당신이 어떤 인간적인 힘으로 이걸 가져가려고 해도 끌고 가려고 해도 어쩔 수 없다. 저승사자인 내가 왔다. 내가 끝을 가지고 왔다. 굉장히 단호하게 말하는 카드예요. 더는 내가 이걸 고민하고 싶어도 고민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확실하게 문제 상황이 종결된다고 보이는데요. 지금 가지고 계신 어떤 미래에 대한 불안감, 그게 이제 끝날 거고 임시 상황으로 그냥 막아둔 문제들 근본부터 정말 해결될 거예요. 오늘 마지막 카드에는 이제 다시 즐거움을 누리게 된다. 소리를 내서 정말 크게 웃는다. 이런 메시지도 떴거든요. 은은하게 그냥 미소 짓는 그런 즐거움이 아니라 아주 후련하게 정말 박장대소하게 되실 거예요. 문제가 진짜 해결될 거거든요. 꽃이 활짝 피게 되고 꽃이 폈다는 거는 이제 완벽한 타이밍 될 때까지 한동안 기다려왔고 인내한 시간이 있었다라는 걸 증명해요. 계절이 흘러왔고 이젠 때가 찼다. 하늘의 신호도 받게 되시겠죠. 그럼 문제가 어떤 식으로 해결되는지 오늘 가운데 카드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지금 절제 카드랑 러버스 카드가 떴어요. 이제 두 카드는 이 문제 상황의 해결에 있어서는 강력한 정말 중요한 인물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하늘에서 내려온 손길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이 절제 카드 이미지가 있어요. 천사가 손을 내밀고 있죠. 또 하늘의 천사가 이렇게 아래로 내려오면서 어딘가를 지시하고 있는데 아래를 따라가다 보면 지금 러버스 카드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천사의 손을 잡고 이제 올라가면 묶여있던 상황에서 해방될 거고 다시는 같은 문제 반복하지 않게 될 거예요. 땅에 붙어 있어서 우리는 중력을 거스를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천사의 힘을 받아서 중력의 힘을 거스를 수 있는 그런 운명적인 힘을 받게 되는 거죠.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살아 있었는데 갇혀 있었는데 이제 우물을 탈출하는 그런 동력도 생기는 거고요. 멘토가 되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거나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외부적인 인물이 한 명 등장할 거예요. 이 문제 이거 이제 나랑 같이 해결해보자. 상대방이 좀 과감하게 말할 것이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분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외부 도움으로 해결하는 게 맞는 건가? 약간 두려움이 있으실 수 있지만 상대방이 워낙 강력하게 원하다 보니까 두려움이 서서히 낮아지실 거예요. 취업이나 이직에 대한 고민 그렇다면 헤드헌터나 중요한 사람이 나타나서 아예 일정을 착착 진행시켜 준다든지
뭐 여러분이 약간 애매하게 생각되는 부분들, 그런 것들을 담당자한테 연락했는데 아주 바로 명확하게 답을 원하는 걸 듣게 되고요. 여러분이 이렇게 하면 되는가 보다, 이런 확신도 생기실 거예요. 뭐 이렇게 제안을 받는 장면도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뭐 학회나 동아리 제안이 들어올 가능성도 있는데요. 여러분이 여길 가면 내가 스펙을 쌓을 수 있겠다, 여기 가면 뭔가 막혔던 것이 풀릴 것 같다, 이런 직감이 작동할 거예요. 교수님이나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직접 다가와서 이거 해봐라, 이렇게 제안하는 가능성도 있는데요. 애매모호하게 고민했던 것들이 확실히 결정될 거예요. 회사원이신 분들 경우라면 윗사람이 정말 직접적으로 여러분에게 긍정적인 평가나 정말 상위 고과를 주게 되는 그런 가능성도 있고요. 인사 이동이 갑자기 된다든지 승진의 운, 이런 것도 확실히 들어온다고 보여요. 이런 제안이 나한테 왔다니 내가 이거 따라가면 되겠다, 이런 생각 드실 거거든요.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프리랜서이신 분들, 굉장히 커다란 기관에서 여러분한테 업무 제안을 한다든지 계약의 제안이 들어오고 매매하셔야 되는데 계속 한동안 아무도 안 나타난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이제 상대방이 나타날 거예요. 공통적으로 이번 분들은 이제 드디어 임자를 만난다, 이런 이미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연애운으로도 풀어가실 수 있다고 보여요. 오늘 카드들의 흐름이 이제 이번 분들이 오랫동안 가져온 고민,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적임자가 나타난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이제 소울메이트로도 연결될 수 있고요. 인연으로 본다면 정말 이제까지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사람, 또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곳, 여기서 이제 뚝 떨어지는 사람이에요. 이제 그래서 아마 소개로 만나게 되는 그런 흐름이 가장 크죠. 원래 알던 사람이랑 가까워진다면 오늘 카드가 말하는 것처럼 뭔가 하늘에서 인연이 떨어진다, 이런 느낌은 받기 어려우시거든요. 오늘 결정적으로 절제 카드가 지금 운명에 직접적 개입이 있다, 이런 뜻을 말하기 때문에 전혀 모르던 사람을 새로 알게 된다, 이런 사건이 조만간 다가올 거고요. 그래서 이제 연애를 두고 고민하셨던 부분들이 해결되는 거죠. 이번 분들은 이제 내가 직접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데 꽤 오랫동안 나를 괴롭혀온 문제, 그 고민, 곧 직접적인 인연 당사자와의 만남 예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는 미로를 탈출하게 된다, 이런 기대감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조언 카드에서는 지금 동전 1번이랑 메이저 전차 카드가 떴는데요.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주는 사람,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사람, 사실 첫인상은 약간 애매할 수 있어요. 이 동전 1번 카드도 지금 천사가 동전 하나만 가지고 왔거든요. 당장 이번 분들이 보셨을 때 이게 지금 동전 하나인데 나한테 정말 뭐 엄청난 도움까지 될까? 이런 마음 드실 수 있죠. 요즘 세상에 동전 하나로 뭘 살 수 있겠어, 이런 마음 드는 거랑 같은 맥락이에요. 근데 이 동전 1번 카드는 당장 눈에 보이는 이 하나가 전부가 아니다, 이 뒤에 숨겨진 엄청난 기회를 기대해라, 이런 뜻이 있거든요. 또 전차 카드도 백마랑 흑마랑 둘이 같이 있으니까 또 얘네가 힘이 엄청 세 보이잖아요. 당장 내가 다 컨트롤하는 게 쉽지 않다, 이렇게 느끼실 수 있죠. 전차도 내가 그냥 손님처럼 타면, 다른 사람이 운전해주면 그럼 내가 얼마나 편할까, 이런 생각 들 수 있죠. 하지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어차피 내가 직접 해야 되고, 내가 운전해야 되고, 때로는 내가 완전히 몰입하고 몸과 마음을 집중해야, 그래야 완전히 내 거가 돼요. 이 전차 카드는 주도권을 확실히 쥐어라, 돌진해라, 너무 많은 생각하지 마라,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려가면 안 된다, 이런 점도 강조하거든요. 이렇게 곧 이번 분들은 이제 고민을 해결해줄 어떤 특정한 사람 한 명이 다가올 거예요. 이 사람의 도움을 받게 되고 여러분 다시는 우물에 갇히지 않겠죠. 고민의 미로 안을 헤매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당장 이 사람이 정말 도움되는 사람이 맞는지 아직 내가 익숙하지 않은 사람인데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근데 오늘 카드들은 그 타이밍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가족이나 친구한테 물어볼까? 뭔가 누군가한테 조언을 구해서 이 인연이 진짜인지 검증받고 싶다, 이런 마음 드실 수 있어요. 근데 조언 카드에 보시면 명상이 답을 줄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어요. 결국 주변 사람들 얘기보다 여러분 내면의 목소리에 더 집중해야 될 때라고 보이고요. 사람들이 어떤 장소에 우르르 몰려가서 이제 어떤 걸 보고 있다 그러면 왠지 나만 모르면 안 될 것 같다, 나만 놓치면 안 돼, 이런 불안감도 생길 수 있죠. 근데 그런 불안감을 떨쳐내고 내가 저렇게 사람들이 따라가는 것까지 내가 따라갈 정도로 내가 정말 저걸 궁금해할까? 나도 저게 중요할까? 스스로에게 다시 집중해야 될 때가 왔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 도움의 손길이 정말 여러분이 예전에 알던 사람이 아니라 이름도 처음 들어보고 얼굴도 처음 보는 사람, 그러니까 혼란스러울 수 있죠.
근데 그 사람은 마치 오래 알던 사람처럼 굉장히 적극적으로 여러분 고민 확 해결해 주려고 다가온다고 보이거든요. 그때 그냥 뒷걸음치지 마시고 이 사람의 제안도 좀 새로울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시고 호기심을 한번 가져보세요. 한 사람이 알려주는 새로운 관점이 여러분이 오랫동안 가져온 고민의 해결 굉장히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그걸 기대하시면서 오히려 새롭고 낯선 사람 더 가까이 해보세요. 지금 키워드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보다 나이가 많다든지 뭔가 사회 경험이 많다든지 뭔가 좀 더 조직적인 사람 이런 가능성도 크거든요. 왠지 권력을 가진 사람이다 이런 느낌 첫인상 가지실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차원과 여러분의 고민 해결을 한번 연결해 보세요. 생각보다 쉽게 여러분의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고민과 불안감들이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이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3번 분들 오늘 여러분의 카드를 보면 곧 중요한 만남이 생긴다라고 하는데요. 특히 여러분이 이동하신다기보다는 이제 여러분은 고정된 상태인데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는 이제 이런 흐름이 더 강하다고 보여요. 3번 분들은 이제 여러분이 주기적으로 가시는 곳, 거기 새로운 사람이 누가 오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학교나 학원이나 여러분 다니시는 직장, 여기 새로 오는 사람, 저 사람은 저렇게 생겼구나, 이름은 이렇구나, 여러분이 좀 새로 알게 되는 그런 흐름이 보이는데요. 여러분은 좀 미리 예상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보여요. 평소랑 똑같이 행동하고 평소랑 옷도 비슷하게 입은 약간 무방비 상태에 계셨는데 그때 다가오는 사람이 있다고 보여요. 오늘 가운데 나온 이 동전 8번 카드 보시면 장인이 지금 동전을 만들고 있는데요. 자기 작업장에 동전을 쌓아두고 계속 도구를 잡고 있고 동전을 만들고 있죠. 근데 이 작업장에 손님이 갑자기 찾아온 것 같아요. 손님은 굉장히 흥미로운 표정으로 동전들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이렇게 많은 동전을 만들었구나. 굉장히 잘 만들었다. 감탄하는 것 같아요. 또 다음에 나온 심판 카드는 관 속에 시체들이 있었는데 천사가 와서 나팔을 불고 있거든요. 부활의 때가 왔다. 이렇게 천사가 말하고 있어요. 시체의 입장에서는 내가 여기 동안 굉장히 오래 있었는데 우리가 천사를 찾아간 게 아니다. 천사가 왔다. 이런 마음일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 카드가 다 지금 3번 분들은 고정된 상태에 계시는데 이 일상적인 장면에 누군가가 새로 와요. 여러분이 일상을 들여다보고 이제 다른 인생을 살아야 한다. 달라져야 한다. 이런 각성을 준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 계신 곳에 새로운 사람이 오게 되고 그 사람이랑 알아가게 되고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는 가능성도 있고요. 혹은 소울메이트, 진짜 친한 친구, 평생의 친구 이렇게 발전되는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보여요. 또 그 사람이 주는 어떤 정보가 있는데 그걸 쥐고 나서 여러분이 그 다음에 이동하게 되는 그런 가능성도 있거든요. 이 사람이 어떤 아이디어를 줬는데 그걸 여러분이 시도했을 때 그게 성공으로 연결될 수 있어요. 이 누군가 새로운 사람이 왔는데 여러분의 커리어를 끌어준다든지 추천서를 써주는 사람이 되는 그런 흐름도 가능하거든요.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너는 이런 재능이 있구나, 이런 잠재력이 있구나 이렇게 알려주는 가능성도 있어요. 지금 심판카드도 천사가 시체한테 너는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다. 너는 부활해야 한다. 너는 새로운 생명을 받았다. 이렇게 알려주거든요. 근데 또 실제로 일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는 천사가 아니라 시체의 입장이에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이 그 아이디어를 받아서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게 되고 그러면서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그런 모습인데요. 또 두 분은 경쟁 관계라고 보이진 않죠. 경쟁 관계에서 주는 정보가 아니라 상대방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새로운 뭔가를 알려주게 된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제까지 여러분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이제 아마 여러분의 장점이나 잠재력 이런 것들을 제대로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서 신선한 관점으로 여러분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연인으로 발전된다면 여러분의 새로운 정체성을 발견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내가 연인으로서는 이런 사람이구나 라는 걸 여러분이 새로 깨닫게 되실 거예요. 혹은 이 사람이랑 알아가게 되면서 여러분이 새로운 취향도 알게 될 수 있죠. 알고 보니까 나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이었구나. 나 이런 거 잘하네. 이런 마음 드실 수 있죠.
아마 이분이랑 만나면서 새로 하게 되는 일이 있다든지 어떤 역할이 있는 것 같거든요. 뭔가 더 부지런해지고 더 활동적으로 변하게 되실 거예요. 이 사람이랑 데이트를 하면서 여러분이 새롭게 자아를 찾아간다거나 미래에 대한 인식도 바뀔 수 있고요. 내가 이런 거 좋아한다는 걸 이제서야 알았는데 근데 이제 앞으로 또 달라질 수도 있겠다. 여러 번 미래에 대한 열린 마음도 생기겠죠. 내가 사랑할 때는 이런 사람이었구나 이런 깨달음, 여러분 욕구에 대한 새로운 인식 이런 것도 있겠죠. 꼭 이게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우정으로 발전되는 경우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나는 예전에는 친구한테 이런 감정을 공유할 수 없었는데 근데 내가 이번 친구를 통해서는 내가 이런 마음이 생기는구나. 이런 감정까지 나눌 수 있구나. 이런 차원도 가능하고요. 같이 어떤 취미를 하게 되면서 대화 주제도 확장될 수 있죠. 이제까지는 3번 분들이 좀 비슷한 환경에 있는 사람이랑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거든요. 같은 전공, 같은 업계 이런 데 있는 사람이랑 주로 소통하셨다면 이제 새로 다가오는 사람은 조금 확실히 다른 면이 강한 것 같아요. 일단 여러분도 상대방을 봤을 때 이런 사람이 있었구나 이런 신선한 마음이 드실 거거든요. 또 상대방이 가져다주는 좀 새로운 시선, 새로운 가치관이 있을 거예요. 또 동전 8번 카드에서 이 동전을 사러 온 사람이 있었잖아요. 여러분의 어떤 예술성이나 여러분의 노력, 이제까지 쌓아오셨던 여러분의 재능, 상대방이 그걸 알아봐 준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이 사람이 지금 작품 보면서도 저는 여기 처음 와봤는데 정말 많이 만드셨네요. 솜씨가 좋으시네요. 이렇게 칭찬도 하고 또 가치를 알아봐 주잖아요. 또 이 사람은 실제로 작품을 구매할 의지가 있으니까 여기 들어왔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이 여러분의 어떤 노력이나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이다. 또 고객이 되는 입장에서 그걸 사준다, 가져가 준다. 세상 바깥으로 작품을 꺼내간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재능이 이제 발현되도록 도와주고 여러분 재능이 이제 세상의 빛을 보도록 그런 걸 도와주겠죠. 또 그리고 이 장면은 그냥 훔쳐가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여러분도 받는 게 있어요. 여러분의 입장에서 그냥 성과를 이 사람한테 보여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이제 물건 만들 수 있도록 투자하는 그런 돈으로 바뀐다거나 여러분 받는 뭔가가 확실히 있다고 보이거든요. 이제 그래서 특히 3번 분들 중에서 지금까지는 여러분이 어떤 커뮤니티 안에서 여러분의 속한 곳에서 능력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또 노력에 비해서 보상이 제대로 주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거든요. 더더욱 그럴 때는 뉴페이스에 무게를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새로 오는 사람, 또 여러분에게 새로 인사를 걸어오는 사람 한번 유심히 살펴보세요. 그 사람이 또 여러분에게 얼마나 새로운 느낌 주는지 그것도 한번 주목해 보시고요. 어떤 사람을 새로 만나게 될 때 공통점보다는 차이점에 더 주목해 보세요. 이 사람은 지금 나에게 처음 다가왔으니까 이제까지 알아온 자기만의 세상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건 내가 모르는 걸 거다. 이런 점 꼭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좀 새로운 사람 이렇게 알아가고 적응하는 거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이제 어렸을 때는 새로 친구가 전학 온다던가 학원에 새로 옆자리에 누가 와도 그냥 편하게 말 걸을 수 있었던 것 같은데 말이죠.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아는 사람만 알게 되고 새로운 사람한테는 이제 뭐라고 말 붙여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굳이 필요하지 않으면 말 걸고 싶지도 않고 나도 누가 말 안 붙였으면 좋겠는 그런 시간도 펼쳐지는데요. 새로운 사람이 이사를 온다고 해도 너무 가까워지는 게 불편해지고 내 개인적인 얘기들을 자꾸 감추려고 하게 돼요. 직장에서도 어느 정도 가까워지는 건 어쩔 수 없는데 퇴근하고 나서는 나 그냥 혼자 있고 싶어지고 그냥 현 상태를 유지하고 싶어지죠. 내가 새로 들어가야 되는 데라면 어떻게든 적응해 보려고 할 텐데 내가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누가 새로 들어오면 막상 어떻게 반가워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냥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싶어지거든요. 근데 그런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 내가 계속 거리감을 유지하면 그 이상으로 진심을 나눌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나이 먹어가면서 사회생활을 할 때마다 우리가 가면을 쓰는데 결국 그게 다 사회화 과정이거든요. 가면이 아예 없이 모든 사람한테 다 똑같은 감정으로 똑같이 대하는 것도 안 되겠죠. 근데 문제는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가면의 두께가 너무 두꺼워지는 것 같아요. 또 효율적으로 살려면 가면의 개수도 다양하게 만들지 않죠. 학교에서는 이 가면, 회사에서는 이 가면, 집에 가면 이 가면. 딱 장소에 맞춰서 그냥 일괄적으로 대하면 편하긴 편하니까요. 근데 회사라고 생각해봐도 이 사람한테는 이 가면을 쓰고 저 사람한테는 저렇게 쓰고 좀 다양하고 다채롭게 사용해야 각각의 관계도 다 풍성하게 만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렇게 가면을 조금 더 다양하게 해야 내 삶의 감정도 좀 더 다채로워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다양한 가면을 만들려면 각 사람한테 좀 다른 방법을 적용해야 되죠. 근데 그러려면 또 내가 먼저 에너지를 보내야 되고 내가 먼저 테스트해야 돼요.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 일단은 최대한 배려심과 친절을 한번 보여주세요. 아마 상대방도 이렇게 거칠고 험한 세상에 나한테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주는 사람이 없었다 이런 생각 들 거거든요. 또 그러면서 상대방도 여러분한테 자기 최대한의 친절 보여줄 거예요. 이제 그렇게 에너지 교류가 되면서 서로가 얼마나 잘 맞는 사람인지 탐색할 수 있어요. 만약에 그 사람이 여러분이랑 진짜 안 맞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보내는 첫 번째 에너지에부터 정말 적절하게 반응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 그때 또 쿨하게 여러분도 이 사람이 나랑 안 맞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요. 기대 안 하면 되죠. 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내가 먼저 에너지 보내는 첫 번째 시도를 해야 돼요. 도전을 해보는 거죠. 에너지를 누가 먼저 보내는지 그게 어떤 권력이랑 관련된 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먼저 뭔가 을의 위치에 가지 않을 거야. 이렇게 단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 새로운 사람, 이 사람 적응하기 힘들 텐데 내가 한번 편하게 대해보자. 그런 마음으로 새로운 사람한테 친절을 베풀어 보세요. 그렇게 여러분이 먼저 하셨을 때 오히려 여러분에게 놀라운 기회가 다가올 거예요. 상대방도 여러분한테 3번은 진짜 이런 장점이 있다. 여러분의 진가를 알아봐 줄 거고요. 두 분이 진짜 엄청난 관계로도 발전할 수 있어요. 그 잠재력도 기대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한 사람이 자기 인생을 통째로 가지고 다가올 거예요. 그 사람의 영혼을 바라보면서 호기심도 가져보세요. 그 에너지 교류가 여러분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3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4번 분들, 여러분은 조만간 성공을 맛보게 되실 거예요. 오늘 많은 카드들이 성공에 대한 강한 확신을 주고 있는데요. 해냈다라는 성취감, 또 그 성취감이 완성 단계가 아니라 또 다른 성공, 다음 성공을 또 끌어당길 거예요. 오늘 가운데 보시면 사랑은 사랑을 키운다. 이런 메시지도 떴는데요. 하나의 성공을 거두게 되고 여러분이 그걸 통해서 스스로에 대한 애정이 생길 거예요. 또 그 애정이 또 다른 애정을 만들어간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내가 이걸 성공했다는 거는 다음 걸 또 성공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런 가능성을 보여줘.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만약에 우리 인생에서 성공 자체가 모든 거의 끝이라면 우리 인생 자체의 의미가 굉장히 한정적일 거예요. 왜냐면 성공 하나로 끝나버리면 성공 이후에 허탈한 마음이 들거든요. 우리 무의식을 돌아보면 우리는 성공의 장면만 바라는 게 아니에요. 성공 이후에 달라진 모습과 새로운 삶, 그런 걸 기대하거든요. 4번 분들은 그래서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내가 이거는 좀 성공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 작은 거라고 할지라도 그 성공을 조만간 만들어내신다고 보이고요. 또 그 이후에 또 도전하는 거, 그거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카드 배열을 보면 공부하시는 분들 확실히 좀 더 강한 흐름이 있는데요. 성적 향상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체리 카드가 또 학업운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카드거든요. 독보적인 위치에 오른다. 등급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이런 걸 상징해요. 또 태양 카드도 워낙 학업운의 최상의 격을 가지고 있는 카드고 여왕제 카드는 그냥 등급만 오르고 성장하는 걸 뛰어넘어요. 누군가를 가르칠 정도의 수준에 올라간다. 지식을 나눠줄 수 있는 자리에 오른다. 명예가 따른다. 이런 걸 암시하거든요. 시험 앞두신 분들은 턱걸이로 붙는 게 아니라 완전히 최상위권에 올라가서 합격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계약 앞두신 분들, 뭔가 취업이나 이직이나 커리어 이런 차원으로도 여러분 성공을 보게 되실 거고 사업하시는 분들도 조만간 매출이 확연히 잘 나오면서 안정적인 수입원이 생기게 돼요. 또 그 수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카드들 흐름은 여러분이 그 수입원을 가지고 또 다른 곳에, 새로운 곳에 투자를 하게 된다. 이런 걸 암시하거든요. 그냥 성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공이 있으니까 다음 성공도 보게 된다. 약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될 놈 될 이런 표현을 하게 될 거예요. 4번이 손대는 건 다 잘 되네? 약간 여러분의 안목도 인정받게 되겠죠. 또 오늘 많은 카드들이 4번 분들한테 걱정하지 마라, 성공이 있다 이렇게 강조한다는 거는 이제 그만큼 또 여러분의 무의식에 불안감이 있다 이것도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또 성공의 중간 과정에 지금 은둔자 카드랑 칼 7번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 안에 좀 최악의 상황에 대한 염려 이런 게 있다고도 보여요. 누구도 결국 나를 진심으로 생각해주지 않았다. 나 위해주지 않았어. 이런 불신의 마음 이런 것도 보이는데요.
하지만 4번분들은 지금 나비가 되기 직전에 그 고치 안에 있는 그런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고치의 외로운 그런 시간들을 지나고 나면 여러분 날개를 펼치게 될 거고 날아가게 될 거고 정체성이 아예 달라지실 거예요. 은둔자도 사실 영원히 혼자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속세랑 지금은 떨어져 있지만 언젠간 돌아갈 것이다. 내가 돌아갈 곳은 있다. 도시로 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고치의 시간을 겪어본 사람만이 사실 그 시절에 대해서 가장 허심탄회하고 솔직하게 공감되게 말할 수 있는 자격도 있는 것 같아요. 심리학에서는 이 상처 입은 치유자 이런 개념이 있거든요. 우리 모두가 결국 상처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자신의 상처를 치유한 사람,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의 상처를 치유한다. 이런 걸 말하는 개념이거든요. 여러분의 과거 상처는 흉터로 남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막을 수 있는 예방도 되고 또 다른 사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자양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4번분들은 이제 여러분의 과거를 보시면서도 나의 과거 역시 성공을 향해서 가는 과정이었다. 이렇게 깨닫게 되실 거예요. 나비가 고치 안에서 나름 오랫동안 있었을 거예요. 근데 고치는 나비 정체성과는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도 그 고치 안에 있는 순간에는 이 시간이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나는 고여있어. 나는 이런 사람이야.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수 있지만 그 상태가 여러분의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 인간은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쉽게 그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10년 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많은 부분이 달라져 있거든요. 10년은 뭐 그럴 수 있지. 근데 1년은 뭐 그 정도는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10년도 1년이 10번 쌓여서 생긴 거잖아요. 결국 그 1년이라는 시간도 짧다면 짧지만 그 안에도 변화의 중간 과정이 분명히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나는 지금 이 상황에서 더 나아질 수가 없다. 내 환경이 좋아질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수 있어요. 성공이라는 이 결말과 이 얘기가 나랑은 너무 먼 이야기다. 나랑 상관없는 얘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성공이라는 말을 떠올렸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들이 뭔가 몇십억씩 돈을 버는 거나 전 국민이 알 정도로 유명해지는 거 그런 걸 떠올리지만 사실 그런 것만 성공은 아니거든요. 아침에 눈 떴을 때 내가 오늘 이런 거 해야지 이렇게 계획을 하고 나서 그거 마무리하게 되는 거. 잠에 들 때 내가 오늘 이런 거 저런 거 계획했는데 그거 다 했다. 이런 뿌듯함. 이것도 성공 중에 하나겠죠. 또 오늘 카드들은 그렇게 작은 성공이 모여야 결국 또 다른 성공을 만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거대한 성공의 최종 결과 하나만 바라보지만 그 거대한 성공을 쪼개보면 분명히 중간 과정이 있었을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뭔가 엄청난 성공을 거뒀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CEO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결과만 봐서 그렇지 그 사람 인생을 돌아보면 엄청나게 작은 성공들이 아주 촘촘히 있었을 거고요. 또 그 안에는 성공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날도 있을 거예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실패라고 생각한 날, 좌절한 날 분명히 있겠죠. 근데 결국 성공한 사람은 이제 그 사람의 성공 기복에 일희일비하지 않았어요. 하나하나 계산하면서 막 요만큼 실수했으니까 나는 포기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죠. 작은 성공이 그 사람의 큰 꿈에 굉장히 중요한 자양분이 됐고 작은 실패를 한다고 해도 흔들릴 수는 있어도 넘어지진 않았을 거예요. 이런 얘기가 바로 4번분들의 이야기가 될 거예요. 나는 나를 결국 믿었다. 나는 실수는 했지만 그래도 끝까지 나의 성공을 기다렸다. 내가 하나 성공했을 때 안주하지 않았다. 성공이 또 다른 성공, 다음 성공을 위한 먹이가 되었다. 여러분이 그렇게 고백하실 것 같은데요. 분명히 여러분은 성공의 연속 가지게 되실 거예요. 또 여러분의 성공은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과 연결될 것이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인간은 지식과 지혜를 혼자만 유전자에 새겨서 딱 자기 다음 세대에만 물려주지 않았어요. 우리가 직렬로 연결된 것도 있지만 병렬로도 연결돼 있거든요. 지식과 지혜를 동시대 사람들한테 나눠줬어요. 그 연결망이랑 네트워크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문화가 만들어졌죠. 진짜 혁신을 만드는 사람은 자기 혼자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인류의 발전이나 인류의 화합과 공동체 의식이 있었어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고 뭔가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우리 함께 발전하자. 이렇게 생각한 사람? 이제 또 그렇게 스케일이 커야 또 더 큰 성공을 하는 것 같기도 해요. 인터넷이 지금까지 개발되고 여기까지 문명이 온 것도 이제 혼자 지식을 독점하려고 했으면 여기까지 못 왔겠죠. 오늘 4번분들한테 이 성공의 핵심으로 아까 보셨던 여왕제 카드가 계속 떠오르는데요. 이 여왕제는 촘촘하게 사람들이랑 연결돼 있어요. 복을 나누고 성공을 나눠요. 그러면서 오히려 더 지위가 공고해지고 명예가 올라가는 그런 상태를 암시하거든요. 4번분들은 성공을 쌓으면서 점점 더 그릇이 커지실 거예요.
또 여러분 성공은 약간 향기랑 비슷하거든요. 다른 사람들한테 여러분의 향기가 퍼진다고 해서 여러분 향기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고 해요. 여러분의 생명과 같이 계속 샘솟는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범분들은 지금부터도 내가 결국엔 성공할 사람이고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그걸 혼자 누리지 않을 거다. 세상에 향기로 내보낼 사람이다. 여러분을 조금 더 믿어주세요. 지금 여러분이 나는 잘 될 리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그거는 정말 나비가 고치 안에 있어서 아직은 빛을 보지 못해서, 제대로 성공의 맛을 보지 못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이 그 고치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아픔 이런 거 더 깊이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더 넓은 그릇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당연히 공감대가 다를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도 스스로 과거를 보시면서도 내가 이런 경험이 있으니까 내가 갖고 있는 공감과 이해도 이런 건 좀 남다르다 이렇게 여러분 스스로를 더 믿어주시고 품어주세요. 그리고 곧 나비처럼 여러분이 성공을 향해서 날아가실 거거든요.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성공 장면들을 그려보세요. 그 성공이 왔을 때 이제 진짜 시작이다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성공을 누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아직 고치에서 나오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너를 잘 안다. 나도 그 안에 있어 본 경험이 있어. 또 내가 상처를 치유해 본 그런 전력이 있지. 이렇게 격려해 주세요. 그 이후로 여러분 명예가 더 올라갈 거고 여러분 지위도 서서히 달라질 거예요. 네, 그럼 4번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5번 고르신 분들, 오늘 카드를 보면 조만간 좀 우연 같은 운명적인 사건, 운명 같은 우연의 사건, 이걸 경험한다고 보이는데요. 오늘 카드들의 흐름이 참 신기해요. 일단 기본적인 틀은 좀 예측되지 않는 그런 미래를 만나게 될 것이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 예측할 수 없는 미래, 예상하지 못했던 거, 그게 5번 분들을 놀라운 운명의 장소로 데려간다 이렇게 보여요. 허리케인이나 토네이도 같은 거 불 때 그 안에 있을 때는 도대체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잖아요. 일단 허리케인이 오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그 안에 휩쓸리게 되면 정말 당황스럽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르겠죠. 근데 허리케인 안에 한참 돌고 있다가 잠잠해지고 드디어 땅에 안전하게 발을 내딛었는데 갔더니 지상 낙원에 도착한 거예요. 풍성한 과일이 완전히 많고 사람들도 다 나를 환영해줘요. 만약에 내가 이 미래를 미리 알고 있었다면 내가 허리케인 타기를 진짜 잘했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결말이 행운이라는 걸 알면 그 도전 자체를 마다할 사람이 없을 거예요. 오늘 카드들은 5번 분들한테 이 허리케인 같은 놀라운 장면이 올 때 그 파도에 몸을 맡겨라. 정말 예상하지 못한 행운 앞에 도착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런 이미지가 보인다는 거는 이제 일단 이동의 속성이 있다. 이런 걸 예상해 보게 되는데요. 이 오늘 가운데 나온 칼 6번 카드의 과도기, 움직임, 이게 강하게 있어요. 이 카드는 이제 혼란 속에서도 떠난다. 그때 복잡한 심경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걸 보여주는 카드거든요. 과연 내가 이거 잘하는 걸까? 이런 불안감은 피할 수 없다라는 것도 암시해요. 동시에 그래도 이 카드는 우리 인생이 원래 그런 거야. 약간 이런 것도 얘기하거든요. 불확실하니까 오히려 더 심장이 두근거리는 이동. 운명이 과연 나를 어디로 데려갈까? 이런 설렘? 우리 인생에 반드시 필요해요. 또 중간에 보시면 바보 카드도 나왔는데요. 이렇게 짐을 간소하게 챙겨서 여행을 떠나는 사람, 이 사람의 마음. 정말 꼭 필요한 것만 챙기고 그거 아니면 가져갈 필요가 없어요. 여행 가면 불편하면 안 돼. 그러니까 나는 모든 짐을 다 챙겨야 돼. 이렇게 짐을 너무 많이 챙겨가면 여행에서 겪을 수 있는 신선한 경험, 그런 건 오히려 줄어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낯선 곳으로 여행을 가는데 이제 혹시 음식이 입에 안 맞을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뭐 고추장도 챙겨가고 라면도 아주 잔뜩 가져가요. 그러면 이제 짐이 엄청 늘어나겠죠. 막상 갔을 때 정말 요만큼이라도 입맛에 안 맞으면 바로 고추장을 꺼내게 되고 또 라면으로 그냥 끼니를 때우게 될 거예요. 이제 그러면 안전한 음식을 먹는 거긴 하겠지만 또 그 나라의 음식 문화는 제대로 경험할 수 없을 거거든요. 모든 거를 한국에서 경험하는 거랑 똑같이 해버리면 여행의 의미가 달라질 거예요. 관광지를 구경하는 건 있겠지만 적어도 음식 문화는 제대로 경험할 수 없겠죠. 먹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물건을 하나 깜빡하고 안 챙겨왔어요. 이제 그러면 막상 갔을 때 그 물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 그걸 터득할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 내가 진짜 그게 꼭 필요해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현지에서 물건 구하는 그런 경험을 해보게 될 수 있고, 또 그 경험이 있으면 다음에 여행 갈 때는 아, 내가 지난번에 그거 안 챙겨가서 너무 곤란했어. 이렇게 다시 기억하게 되기도 하고요. 결국 우리가 뭔가 완벽하게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그게 막상 불가능하기도 하고, 그게 꼭 나한테 긍정적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런 점이 오늘 5번 분들한테 보인다는 걸 연결해보면 조만간 여러분이 갑자기 짐을 싸야 될 수 있거든요. 갑자기 이동해야 된다거나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을 만나거나, 그래서 일정이 틀어지고 예상 밖의 장소에 떨어진다거나 좀 이런 일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때 일단 당황하지 마시고 아, 그럴 수 있지. 그게 또 인생의 재미지. 이렇게 여유로운 마음 가지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예상하지 못했던 경험이 여러분을 새로운 길로 안내할 거거든요. 또 지금 떠오르는 이미지를 말씀을 드리면 이제 친구랑 만나기로 했는데 친구가 말을 안 하고 자기 지인을 갑자기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 친구는 이 사람을 왜 데리고 온 거야? 이렇게 불편하게 느끼지 마시고 이런 사람을 또 내가 여기가 아니면 언제 만나겠나? 새로운 사람 알게 되네? 기회가 있다. 이렇게 반가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뭐 친구가 만나자고 했는데 갑자기 약속을 못 지킨다. 이렇게 연락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혼자 다른 일을 하게 되겠죠? 그 다른 일을 했을 때 새로운 생각이 떠오른다거나 뭐 약속 장소에 갔는데 친구가 갑자기 늦게 와서 시간이 붕 뜨게 되고 그럼 또 거기에 우연히 어딘가를 갔는데 다른 사람을 만나서 인사를 한다든지 이제 이런 식으로 예상 외의 장면을 만나는데 이제 거기서 여러분 운명이 다르게 흘러갈 수 있어요. 특히 오늘 컵 1번 카드에 위에 칼 4번이 나왔거든요. 사람과 관련된 예상 외의 장면 가능성이 가장 커요. 거래처 사람을 만나기로 했는데 이제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데리고 나왔다든가 만나기로 한 장소가 갑자기 바뀐다거나 약간 이런 식으로 약속한 내용이랑 좀 다르게 흘러갈 수 있거든요. 처음에 어떤 내용을 전달받았는데 막상 가보니까 내용이 달라질 수 있어요. 중고 거래를 하기로 했는데 중간에 갑자기 펑크가 나요. 그럼 처음에는 이제 마음이 불편하겠죠. 근데 오히려 펑크가 나고 나니까 다음 거래가 더 좋아질 수 있거든요. 다음 거래에서 만난 사람이랑 다음 물건을 또 거래하게 된다든지 상대방이랑 더 좋은 거래를 하게 된다든지 결국 여러분한테 이득이 되는 그런 장면도 펼쳐질 거거든요. 이제 이런 식으로 처음 예상한 거에서 한번 어그러지는 거, 예상했던 내용에서 살짝 벗어나는 거, 조만간 5번 분들 그런 장면을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 그냥 우연이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우연 같은 일 안에도 뭔가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직감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지금부터 운명은 5번 분들의 그런 상황에서의 태도, 그걸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어쩌면 우리는 태도가 때로는 전부인 것 같아요. 똑같은 상황에도 이제 어떤 태도를 내가 가지고 있는가 여기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정말 다른 길로 갈라지는 것 같거든요. 특히 우리는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놀라고 당황하게 돼요. 내가 하는 일이라면 나의 어떤 책임이나 권한이 있는데 이게 예상 밖으로 가니까 이걸 내가 어떻게 책임져? 이런 질문이 작동되죠. 우리가 마음속으로 이제 마땅히 벌어져야 되는 일, 그럼 그건 당연히 벌어져야 돼. 이렇게 생각하고 약간 보이지 않는 규칙, 보이지 않는 손이 있어야 안심하거든요. 물론 어느 정도는 그래요. 내가 어떤 물건을 주문했는데 당연히 그 똑같은 물건이 와야 되고 그건 또 이제 물건 파는 사람 책임 아래에 있는 거죠. 내가 주문한 물건이 아닌 게 오면 이제 그 사람의 책임이니까 연락해보게 되고 내가 주문한 건 이게 아니다. 당신 책임이다. 이렇게 말하고 또 상대방이 책임져야겠죠. 거꾸로 내가 하는 일이 그 물건을 파는 일이라고 한다면 이제 고객이 주문한 물건을 제대로 보내야겠죠. 근데 내가 제대로 했는데도 막상 그 물건이 배송이 안 돼서요. 그러면 이제 배송하는 담당자한테 물어봐야 되고 누구 책임인지 계속 파악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대부분의 일은 어떤 예상이랑 책임 아래에 있다 보니까 당연히 의뢰 그래야 하는 방향대로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예상 외로 돌아가는 일도 우리 삶에 너무 많아요. 우리 모두가 다 예상대로만 움직인다면 교통사고 같은 건 당연히 없을 거고요. 또 배송사고 이런 것도 없겠죠. 우리 개인만 보더라도 내가 먹은 만큼만 딱 살찌고 몸무게가 그대로 늘어나고 또 안 먹은 대로 몸무게가 줄어들고 이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결국 우리가 살다 보면 꽤 많은 일들이 예상 외로 벌어지거든요. 그때마다 예상대로 돼야 돼. 이렇게 되면 안 돼. 말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모두 다 똑같이 살아야 돼요. 또 누군가랑 사랑에 빠지는 거. 오늘 카드들은 감정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역시 예상하지 못한 장면인 경우가 훨씬 많아요. 우리가 로봇이 아니니까 감정은 정말 예상 외로 흘러가죠. 정말 교통사고처럼 예상 외의 장면에서 정말 누군가랑 사랑에 빠지는 그런 경우도 많고요.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가는 일상적인 장면인데 순간 어떤 사람한테 내가 꽂히게 되고 그 사람의 매력에 빠져드는 순간도 많아요.
놀라운 일일수록 또 예상을 뛰어넘죠. 예상을 벗어나야 평범하지 않은 일들을 만나게 되고 그 계기를 통해서 인생도 달라져요. 조만간 5번 분들한테는 진짜 어두웠다고 생각한 곳이 있었는데 거기 갑자기 촛불이 켜지거든요. 촛불이 방에 하나 켜지면 더 이상의 어두움은 사라져요. 불이 켜질 줄 몰랐는데 이렇게 생각한 장면이 있는데 그때 불이 켜지고 나면 보이지 않던 진실을 만나게 되죠. 이 방 안에 이런 물건이 있었네? 이렇게 새로 알게 되는 거랑 같아요. 감정의 방에 새로 불이 켜지는 거죠. 우리가 침대같이 커다란 가구는 방 안에서 옮길 일이 별로 없잖아요. 이사하려고 이제 침대를 드러냈을 때 침대 틈 사이에 어떤 물건이 있다는 걸 새로 알게 돼요. 이거 여기 있는 줄 몰랐는데 여기 있었네? 이렇게 알게 되는 놀라운 발견? 이런 것들도 예상 외에 나타나는 사건이죠. 근데 이런 식으로 5번 분들한테는 이제 조만간 어떤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 예상을 벗어나는 사건, 그 사건을 계기로 운명의 갈라짐, 이런 것들이 등장한다고 하거든요. 침대를 드러냈을 때 물건을 발견하는 것처럼 놀라운 장면이 있을 거예요. 특히 오늘 카드들은 그게 사람으로 온다, 놀라운 감정을 만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예상을 벗어나는 일이 생겨야 그래야 즐거운 일이 생기지.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이 놀라운 만남 오히려 기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5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카드, 꼭 필요한 리딩 들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